네, 안녕하세요. 싱싱사과대추 대표 최승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농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영천입니다만은 영천에 우리 젊은 부부가 20대 부부가 기농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과대추 밭에 지금 사과 한 2,000평에다가 한 1200주를 지금 식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식재를 했는데, 지금 나무 상태하고 관리 상태 또 이렇게 한번 볼 것이고, 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바닥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는 초생재배로 지금 첫 해 심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초생재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다가 습이 빠지지 않도록 비닐이라든가 제초 매트를 이렇게끔 쳤다면은 훨씬 더 나무가 성장 속도가 더 빨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풀을 키우고 자른 상태에서 아마 성장이 조금 비닐을 씌워 놓은 거랑 아니면 제초 매트를 깔아 놓은 상태보다 성장이 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랑을 져서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둑을 높여서 심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심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옆에가 이제 하천부지다 보니까 땅에 그런 자갈이라든가 마사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배수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심어놓은 상태인 지금 상태이거든요. 근데 나무 상태는 그렇게 이제 보면은 많이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건강하니 보기 좋아서, 올해 지금 심은 나무에서 이제 올과 내년도의 그 차이는 엄청 큽니다. 왜 크냐 그러면은, 지금 올해는 뿌리가 발근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덜 됐지만은, 내년에는 지금 굉장히 아마 이게 속도가 빨라서 나무가 거의 이제 이 정도 이상 크기는 내 마음대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크기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전년도에 심어 놓은 나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정을 해 줘야 되는지 싶어서 오늘은 이제 올해 심은 나무에 대한 전정하는 방법을 오늘은 좀 알려드릴 거고요. 또 그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제초 매트를 깔거나 비닐 런칭을 해서 습이 빠지지 않도록 보온해 준 것과 보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월동류라든가 이렇게 지금 퇴비나 지금 비료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지금 이제 주지 않는 농가들, 덜 준 농가들은 지금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나무를 일단 한번 전정부터 먼저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정을 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이 나무에 보통 보면 이렇게 하부에서 보면은 첫 측지를 몇 센치에다 가져가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여기 하부에서 한 60cm 정도의 첫 측지를 두는 것이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은 잘라 버릴 거예요. 두 개는 잘라 버릴 거고, 첫 측지를 한 60cm 간격에다가 두고 요거는 이제 전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식재는 지금 현재 1m50 정도의 그런 식재 방법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저희 묘목밭에서 이렇게 쭉 심어 보니까 보통 50cm 간격으로 심어도 되고 60cm 간격으로 심어도 전혀 이상이 없을 정도로 열매가 수확이 되줘서, 이제는 식재 간격은 어느 정도의 내가 거리 수준 맞춰서 할 수만 있다면은 심어서 수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옆측지 간격이 있으니까는 지금 보통 보면 눈을 2개 정도만 놔놓고 전정을 할 겁니다. 그냥 일자 전정을 할 거고,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제 위에는 약간 좁고 밑에는 약간 넓게 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그런 전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떠냐, 피라미드 전지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밑에까지 순을 좀 더 길게 잡고 위에를 짧게 두면은 피라미드 형식에 대한 그런 전지 방법이 되는 거고, 그냥 일자 방법은 그냥 눈 2개를만 놔놓고 똑바로 치고 올라가고 상부만 살려주는 거. 그러고
전체적인 키가 몇 센치에다가 두고 위에를 막아주 일정하게 막아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일자 형식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막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카메라 대보시려면 여기 지금 보면 가시눈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바짝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가 말라 들어가겠죠. 그래서 많이 살려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살려서 이렇게 보통 눈이 두 개다 그러면은 여기를 바짝 자르는 것보다 이만큼 살려서 잘라주는 것이 여기서 눈이 터주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요 키가 크기 부분은 보통 보면 1m50 정도만 줄 거예요. 그래서 1m50을 주는데 상부의 부분은 보통 1m50 정도 준다면 요 정도에 대해서 이제 막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왜 위에는 가시눈을 두지 않고 이렇게 잘랐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시눈을 두 개를 두게 되면 엇박자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끝선에다가는 이렇게 가시눈을 두지 않고 상부만 하나만 이렇게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전지전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이런 현상은 이렇게 보면 좀씩 이제 말라 들어가는 현상화가 생기겠죠. 이제 마르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동해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따뜻한 지역에서는 전정을 해도 괜찮지만은 날씨가 추운 곳에서는 2월달 전정해 주는 것이 가장 나무한테는 좋습니다. 또 물이 올라올 때 전정을 하는 것보다는 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을 때 전정을 해서 물을 올려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전정을 해 주시고요. 보통은 내가 이제 밑에 부분에 하단 부분을 했으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좀 작게 큰 나무들,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밑에서 보면 보통 한 60 정도 나눠놓고 막고 여기를 잘라주는 거.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에 전정을 해주면은 나무가 올라와도 여기서 순이 치고 올라오고 옆까지가 되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내년도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거니까요. 올라와서 열매를 내가 수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올해는 이렇게 크지 않았다 해서 내년에는 정말 쭉쭉 이제 뿌리가 발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밭에는 아직까지 관수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수 시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해가지고 물 배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뭐냐면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수분을 채워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비료나 퇴비를 줘서 양분을 채워주는 것보다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사과대추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퇴비나 화학비료를 많이 줘서 나무를 키우지 말고, 저는 퇴비나 화학비료보다는 적절한 수분 관리를 잘해서 나무를 키우다가 열매를 결실이 되고 나서부터는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양분을 채워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같은 밭에는 이제 이렇게 배수가 잘 되니까는, 그리고 퇴비를 주는 방법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는데, 퇴비를 주게 되면 지금 이 나무에서는 반경 30-40cm 띄워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한번 비춰보시면은 여기가 나무가 여기 이렇게 컸으면은 이 나무에다가 퇴비를 주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지금 있는데 이게 나무에다가 퇴비를 줬어요. 그러면 나무에다 주면은 퇴비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뿌리는 나무 밑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이렇게 뻗어가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무가 뻗어갑니다. 그래서 뿌리는 여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가. 그래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줘야만이 이 나무가 훨씬 더 양분들을 많이 흡수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나무에다가 퇴비를 주게 되면 나무가 나중에 가면 썩습니다. 썩어서 나중에 보면 시커멓게 변질이 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 두셨다가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요. 우리 지금 현재 월동 겨울에 주로 이제 동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동해 방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가장 좋냐. 그런데 내 밭은 굉장히 따뜻한 곳에 있는데 왜 동해가 와요? 그러는데 그 따뜻한 곳하고 동해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추운 곳에도 땅에 그 점질토가 조금 강한 그런 땅, 많은 땅들, 이런 이제 습기를 좀 많이 머금고 있는 이런 땅들은 동해가 오지 않습니다. 마사가 심한 땅에는 아무리 따뜻한 지역이라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땅 밑에서 겨울에는 이제 눈이나 비들이 많이 와서 땅을 축축하게 적셔주면은 동해가 덜 입은데, 그렇지 않고 메마를 났을 때 이제 추위가 와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땅 밑으로 이제 스며드는 그런 그 영하의 그런 기온들이 뿌리에 가서 뿌리에 동해를 주게 있게 되죠. 그러면서 자동이 위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동해를 입고 이게 나무가 시커매지면서 칼로 베인 것처럼 쭉 길게 가면서 붕 떠버립니다. 이 뭐냐면 표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나무의 표피가 벗겨진다고 봐야 되겠죠. 갈라지면서 벗겨지는 것이 동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지금 했을 때 같은 데는 월동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로 이제 유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월동할 때 나무의 그 표피 속에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월동을 못하게끔 해서 그 충을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월동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 꼭 아셨다가 잎이 떨어진 다음에 꼭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무 심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배수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배수가 내 땅에 잘 되는지, 배수가 안 되면은 그 물 속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져 버리면 계속 나무가 순간은 잎이 터서 발근을 해 가지고 잎이 나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뿌리는 나중에 가면 썩죠. 썩어서 어떻게 되냐면 썩어 버리면 줄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밑에 잔뿌리가 썩어 내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잎은 누렇게 뜨고 잎은 다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줄기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돼. 아이고, 아이고야, 왜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냐.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만 잘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큰 실패하지 않고 농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심은 올해는 이 심은 이제 올해 심어놓은 그런 지금 밭에 와서 여러분들께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는 지금 밭에 이렇게 대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봐보니까는 알도 참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열려서 열려줬다는 거. 첫 해인데도 이렇게 열려줬네요. 마트에 보니까 있네요. 여기 탭이더라고요. 밑에다가 하나 주고. 여러분들 해도 매년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가지 이제 사과대추가 주가 대추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가지 묘목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묘목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봐봐도 가장 소득이 빨리 오는 것이 저는 대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대추가. 왜냐하면은 다른 이렇게 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뭐 복숭아라든가 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묘목들을 다 심어봐도 첫 해에 이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우리 대추만큼은 첫 해에도 한 3kg씩 잘 지으면 한 나무에 한 3kg 정도의 그런 수확량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 대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빨리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대추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종을 택했을 때 어떤 것을 내가 택해서 올해 지금 진행해야 될까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가격대도 일반 어느 부분보다도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부분에서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또 선택하시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저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농사 지으면 되겠지 그러면 전 대충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충 하면은 그 대충 한 만큼에 대한 수확량을 줄 것이고, 내가 정성과 그만큼 내가 참 사랑을 잘 주면서 키워 가지고 관심을 두고 잘 키운 거기에 대한 것을 하면은 좋은 결실의 열매를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그 한 만큼에 대한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과수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점 잘 아셨다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과 사랑을 듬뿍 줘가면서 키우시면은 항상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멀리 또 서울에서 또 우리 조 교수님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와서 이게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린 건 그겁니다. 보시고 나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 주시고, 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보면 구매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 보면 바로 들어가시면은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묘목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좋은 묘목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양들은 또 직접 오셔서 농원에 오셔가지고 또 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 싱싱사과대추 또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젊은 우리 그 20대 기농한 부부께서 이렇게 올해 농사 지어놓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께 또 이걸 또 이렇게 전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또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해 또 마무리 또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까, 올 마무리 농사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잘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늘 저희 싱싱사과대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싱싱사과대추 대표 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